일단 페이지는 32페이지. 네, 편하게 들으세요. 자, 잘 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80%이 문법 파트입니다. 그리고 외워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적기는 해요. 근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유형 자체가 사실 완벽히 달라요.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냐면 우리가 보통 화면 봐 쓰지 말고 이런 동사를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거 그냥 능동이죠,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요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B 플러스 PP를 수동이라고 해요, 그치?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냈냐면 예를 들어 the apple 요런 식으로 냈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누가 the man 요런 식으로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사과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먹진 않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거고. 자, 무언가 고쳤다면 사람이 무언가 뭐 이거건 자동차건 이런 걸 고친 거지 사람이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틀렸다고 하면 돼. 중학교 유형은 주어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서로 엇갈려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해석만 어느 정도 하면 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사실 이런 문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수동태는 맞게 줘. 알겠니? 수동태는 맞게 줘. 어디에서 문제를 물어봐? 밑줄 문제. 아까 봤지? 고등학교 문제? 밑줄 문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에 뭐 명사를 써야 되는지 뭐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뭐 that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알겠지? 됐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든 문장을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명사가 와야 맞는지 전치사가 와야 맞는지 투부정사가 와야 맞는지 대절이 와야 맞는지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정확히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자, 힌트 줄게. 잘 봐. 이것부터 이해하는 거야.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치? 그러면 최소한 몇 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 만일 3형식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면 수동태 문법 범위는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치? 근데 4형식, 5형식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집중. 능동일 때 3형식, 4형식, 5형식 모양이 똑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지? 3형식, 4형식, 5형식 능동일 때 다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또한 4형식일 때 뭐 전치사로 to를 써야지, for를 써야지, over를 써야 되는지 다 다르지? 또한 5형식일 때 뭐 예를 들어 목적격 보고 뭐 to를 써야 되는지 동사 원형 써야 되는지 뭐 ing 써야 되는지 뭐 명사 써야 되는지 다 다르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능동태 문장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건 얘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을 때도 다 제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똑같은 수동태 문장이라는 건 없는 거지. 그래서 자유자재로 문장을 정확하게 바꿀 수 있어야 뭐가 된다? 대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 구성이 3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뭐 다양한 수동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외우는 거고 이건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고 네. 여기다가 쌤이 3형식, 4형식, 5형식 전부 다 여기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만 자유자재로 할 줄 알면 최소한 한 80% 이상은 다 해결이 돼. 알겠지? 자, 시작합니다. 꼼꼼히 필기하세요. 자, 주어가 있어. 각각 예문도 해볼 거야. 동사가 있어.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죠. 이걸 몇 형식? 3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몇 개? 2개가 있겠죠.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됐지? 그 다음 얘는 4형식이라고 합니다. 5형식 갈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옆에 뭐가 있겠니?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니? 목적격 보어가 있겠죠. 그치?
몇 형식? 5형식. 됐지? 일단 이렇게 써. 그 다음에 각각 해볼 거예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자, 기본 원리는 똑같아. 기본 원리는 똑같아. 집중. 능동이지, 이거 다. 능동태죠. 그쵸? 네. 능동태에서 주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주어는 별로 안 중요해. 항상 뭐가 목적어 기준으로 항상 누가 오는 거다?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를 뭘로 바꾸면 돼? 이렇게 BPP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지? 그냥 굳이 뭐 저주어 쓰고 싶다 그러면 by 플러스 any자로 쓰면 되는데 뭐 그건 안 써도 돼요. 그건 출제 범위가 아니야. 됐죠? 이해되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집중. 중요해. 나봐. 예를 들어 5형식 문장인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5형식 문장인데 5형식 문장 뭐까지 써야 돼? 목적어 보호까지 써야지. 근데 만약에 5형식 문장인데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어 보호가 없어. 그럼 그 문장 문법으로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지. 마찬가지야. 수동태도 5형식 문장을 바꿨는데 목적어 보호가 없으면 되는데 안 되지.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즉 수동태 문장이라는 건 목적어의 자리만 바꾸고 동사 표시 방식만 바꿀 뿐이야.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야 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원리는 뭐다? 3형식은 그래서 간단한 거야. 누구만 오면 돼. 목적어만 오면 되고 동사만 바꾸면 게임 끝. 그치? 어차피 더 이상 없잖아. 근데 자 예를 들어 사용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어. 동사가 B 플러스 PP로 썼어.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그대로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시죠? 됐니? 그럼 5형식도 마찬가지지. 5형식 같이 해보자. 누가 주어로 와야 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와야죠. 동사가 BPP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되나? 아니지. 뭐 와야 돼? 목적격 보어 그대로 와야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능동 문장일 때 이게 문법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이 돼야 수동일 때도 구분이 됩니다. 집중. 예를 들어 사용동사야. 어떤 동사에 따라서 원래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라고 치자. 근데 걔를 만약 수동태로 바꿨어. 그럼 수동태로 바꾼다고 갑자기 for가 2가 돼? 그런 거 아니야. for였다면 for 그대로 써야 되거든. 그럼 만일 원래 for를 써야 되는데 2를 써놨어. 그럼 그 문장 우리가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틀렸다고 하려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미 그 동사가 전치사를 for를 쓴다는 걸 내가 알아야지. 그래야 이걸 보고 뭐야 얘는 원래 for 쓰는 애인데 뭐야 왜 2 썼지? 에이 이거 틀렸네 라고 할 줄 알지. 지금 이해되세요? 5형식도 마찬가지야. 목적격 보호 원래 뭐 써야 돼?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ing, 동사원형 이거지. 질문? 투부정사라면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맞지? ing면 ing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맞지? 그럼 봐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아이인데 ing 썼어.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겠지? ing 써야 되는 애인데 투부정사로 바꿔치기 했어.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되지? 틀렸다고 할 줄 알려면 내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원래 이게 투부정사 쓰는 아인지 ing 쓰는 아인지를 알아야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즉 능동태 문장이 튼튼해야 수동태 문장도 잘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이래. 쌤 저 능동은 잘하는데 저 5형식은 잘해요. 5형식은 잘해요. 근데 수동태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5형식이 잘 되면 수동태가 안 될 리가 없지. 왜 똑같은데. 만일 원래 능동일 때 to를 써야 되는 아이가 갑자기 수동태로 바꾸면 for로 바뀌어야 돼. ove를 쓰는 아이가 to로 바꿔야 돼. 원래 투부정사 쓰는 아이가 수동태로 바꾸면 ing로 바뀌어 내려와야 돼. 막 이래버리면 졸라 복잡한데 그렇지 않다고. 그대로 내려온다고. 알겠습니까? 됐죠? 네.
딱 한 가지 예외 있지. 뭘까? 오형식의 목적격보 못 쓰는 아이야. to 쓰는 아이, ing 쓰는 아이, 명사 쓰는 아이, 동사 원형 쓰는 아이 있잖아. 그치? 필기 꼼꼼하게 하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봐야 이해가 간다. 자, 누구까지는 쌤이 동그라미 칠 거야? 여기까지는 동그라미 칠 거야. 왜? 얘는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알겠지? 원래 to였다면 to 그대로. 원래 ing였다면 ing 그대로. 원래 명사였다면 명사 그대로.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원래 동사원형 쓰는 아이들이 누구야? 원래 오형식의 목적격보 동사원형 써야 되는 아이들 누구야? 얘들아, 능동 안 하면 못 맞춰. 알겠니?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대학을 못 가요. 알겠죠? 안 하면 못해. 동사형 쓰는 아이들 누구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make, have, read. 그치? 투부정사 쓰는 아이들 뭐야? want, wish, ask, get, tell, allow, enable, encourage, expect, force, cause, recommend, require, advise, move, urge, demand. 이거 다 외우는 거야. 알겠어? ing 동사원형 쓰는 아이도 누구야? 지각동사라고 하죠? see, hear, watch, feel, notice, observe. 이거 다 외우는 거라고. 알겠지? 됐죠? 그럼 상충 생각해봐. 능동을 내가 못 외웠는데 능동일 때 이게 to를 쓰는지 ing 쓰는지 동사원형 쓰는지 모르는데 그게 수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죠? 네, 그래서 원래 능동일 때 정확히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내려오는데 누구만? 동사 원형만 뭘로 바뀌어 내려온다? 얘만 투부정사로 바뀌어 내려와요. 알겠죠? 그럼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나머지 다 똑같아. 되셨죠? 되셨죠? 됐니? 그러면 각각 해볼게. 첫 단어는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작해 보세요. 자, 잘 봐. 그녀는 고쳤다. 일단 쭉 써. 세 문장만 해볼 거야. 한 번만 할 줄 하면 돼. 한 번만 할 줄 하면 돼. 얘만 첫 단어를 따로 줄 거예요. 됐죠? 왜? 얘는 목적어가 한 개니까 수동태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겠죠. 얘도 목적어 하나니까 수동태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겠지. 얘는 목적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수동태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겠지. 알겠지? 영작해보세요.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이거 할 줄 알면 일단 80%는 마스터한 거예요. 자, 틀려도 돼. 자신감 있게 해.
자, 해보셨나요? 네, 뭐 맞힌 친구들도 있었고 틀린 친구들도 있겠지. 자, 잘 봐. 만일 네 가지구나.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다 정확히 잘 바꿨다. 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알겠지? 본인을 칭찬해 주세요. 네, 한 반 정도 바꿨다. 뭐 나쁘진 않아. 괜찮아. 할 줄 알면 되니까 이제부터. 알겠지? 근데 나는 이것만 바꿨다. 이거 다 틀리게 바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동태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문법을 왜 잘 못하냐면 내가 어떤 파트가 되게 약해, 내가 저게 되게 부족해 라고 스스로 인지를 해야 자꾸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근데 나 이거 어느 정도는 아는데, 나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손이 안 가게 돼. 알겠지? 근데 그건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 시험 문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쵸? 자, 해볼게요. 자, 얘는 간단했습니다. 누가? 얘가 앞으로 오겠죠. 네, 그 다음에 시제 조금 주의해 주세요. 알겠지? 시제. 또 is라고 쓴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네, 과거니까 was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문장은 끝나. 그치? 나는 뭐 굳이 얘 쓰고야 말리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는 뭐 안 써도 돼. 그쵸? 그러니까 이걸 또 아이들이 쌤, by 플러스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한쪽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만으로 문장 구성 안 돼? 그 자동차 수리됐다. 이런 말 못 써, 우리? 되잖아. 왜 안 돼, 이게? 그치?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잘 봐요. 자, 얘가 주어 자리로 왔다면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똑같이 바꾸겠지. 뭐만 맞춰서 시제와 수일치만 맞춰서 얘는 뭐 단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실수하는 게 어렴풋이 알면 더 틀려. 쌤, make는 전치사를 for를 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for, 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 있니? 무조건 틀려. 알겠어? 그거 왜 틀릴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쓰면 왜 틀릴 것 같아? 원리는 똑같아. 집중. 수동태 문장은 위치만 바뀔 뿐이지 성분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가방을 썼는데 for a bag 썼다는 거는 원래 능동 문장일 때도 for a bag 썼다는 거잖아. 그럼 the man made you for a bag. 맞아, 틀려? 틀리잖아. 어디 직접 목적 앞에 전치사 붙여, 그렇지? 그럼 능동일 때 틀린 문장에 수동으로 썼다고 맞겠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절대 전치사 들어가면 안 되고 for고 나발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그대로 들러붙어야 돼. bag. 알겠죠? 됐지?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다? 고등 문제는 싹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 이렇게 전치사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또 애들은 그렇지, make는 for 쓰는 아이였지. for를 쓰건 to를 쓰건 of를 쓰건 다 틀려요. 알겠습니까? 됐죠? 직접 목적 앞에 절대 못 붙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누가 오면 돼? 그래, 여기는 for you 이렇게 쓰면 되죠.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오형식. 자, 누가 강아지 앞으로 옵니다. 강아지 앞으로 옵니다. 자, 얘는 현재 시제니까 is 이렇게 써야 되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run 바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연습해볼게. 잘 봐. 여기가 원래 지각 동사가 아니라 뭐 want 뭐 이런 거였다고 치자고. 원래 to run이야. 그럼 뭘 쓰면 돼? to run 쓰면 돼. 그 다음에 running이야. running 쓰면 된다고. 알겠어요? 누구만? 동사 원형만 뭘로 바꿔치기 해야 돼? to로 바꿔치기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run 바로 쓰면 되는데 안 돼. 그러면 뭐다? to run. 됐죠? 그러면 여기서 오형식 수동태 굉장히 많이 문법 문제로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암기 공식이 탄생한다? 제 수업 처음 들은 학생들은 제가 암기 공식 계속 만들어 드리거든요. 최소한 그거는 다 외워. 쌓이면 엄청나게 돼. 안 외우니까 못 맞추는 거지. 자, 봐요. 세상 그 어디에도 어떤 표현은 없다. be, pp, 동사, 원형
이란 모양은 1초 컷 절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거 밑줄 문제 나오면 보자마자 뭐 주어건 누구건 상관없어. 뭐 해석 1도 할 필요 없어. 절대 안 돼 이런 거. 알겠지? 됐죠? 그래서 요렇게 자, 손 들어봐. 괜찮아. 궁금해서 그래. 틀린 거는 손 안 들 거야. 나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 맞았다. 손. 오, 잘했어. 오, 훌륭하네. 난 네 개 중에 세 개는 맞았다. 손. 나쁘지 않다. 잘했어. 오케이. 네. 자, 아마 네 개 중에 세 개를 맞은 친구들은 하나 어디 틀렸을까? 여기 틀렸겠지 뭐. 그치? 여기 아니고 여기 틀렸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수동태 개념이 원래 문장으로 뭐 해줘야 된다? 정확하게 다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시제 정도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현재는 이렇게 나타내고, 과거는 이렇게 나타내고, 미래는 뭐 이렇게 나타내고, 그쵸?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미래는, will은 꼭 동사 원형을 써주세요. 가끔 이런 거 애들이 놓치더라. will, is, repaired. 누가, 그 자동차가, 우와, by me. 도대체 왜 이 문장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게 맞겠니?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죠. 근데 애들은 뭐만 본다? 그렇지. 자동차는 자기가 스스로 고치지 않겠지? 사람들에 의해 고쳐지는 거니까 수동태 맞네요. 수동태 맞네요. 은근히 조동사 못 놓치더라고. 틀립니다. will 옆에는 무조건 못 써야 돼. 요렇게 원형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조동사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잘 봐요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현재 수동태 잘해. 과거 수동태 잘해. 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잘해. 희한하게 또 현재 완료 수동태 못 바꿔. 바꿀 줄 아나 보다. 나는 그녀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했어. 바꿔보세요. 수동태로. 희한하게 완료는 잘 못 바꾸더라고. 바꿔보세요. 자, 분명히 여기 이렇게 쓴 애들 있을걸. she, have 이렇게 쓴 애들 있을걸. 스위치 좀 하세요. 알겠지? 네, has죠. 그 다음에 빈, 그치? love, 그쵸? 이렇게죠. 나는 굳이 뭐 얘 쓸 거면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알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희한하게 애들이 현재 수동, 과거 수동, 미래 수동은 그나마 잘하는데 현재 완료 수동을 잘 모르더라고. 아예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잘 몰라. 얘들아, 우리가 이런 표현 뭐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다시 얘들아, 쌤이 조금 오늘 진도가 많지 않으니까 기본부터 한번 해볼게. 물론 다 알겠지만 아직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봐. 편하게 봐. 아이고. 능동 수동. 이 표현 능동이야 수동이야? 거봐, 지금 바로 대답 안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정작 막 문장을 봤어. 왠지 얘가 막 능동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또는 수동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인지를 해도 막상 정답을 고르려고 갔을 때 1, 2, 3, 4, 5번 보기 떴을 때 그 보기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껏 수동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능동 골라오고 앉아있고 능동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수동 골라오고 앉아있어. 표시 방법 정도는 알아야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입니다. 알겠습니까? 능동이에요. 자, 수동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심리를 말해볼게. 일단 길면 수동이라고 착각해. 길이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능동 수동. 그렇죠. 이건 수동이에요. 그치? 이건 수동이야. 능동 수동. 이건 능동이야. 능동이야. 알겠어요? 능동이야. 능동 수동. 첫 번째. 봐봐. 수동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이것도 능동이야. 이것도 능동이야. 능동 수동. 이건 수동이야. 그럼 봐봐. 얘는 능동이야. 얘도 능동이야. 얘는 수동이야. 얘는 수동이야. 얘는 능동이야. 즉 능동 몇 개? 하나, 둘, 세 개. 수동 몇 개? 두 개. 이거의 차이점 뭐야? 잘 들어? 원리는 똑같아. 비동사와 PP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능동이야. 알겠습니까? 비동사와 PP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능동이야. 둘 다 있어야만 수동이야. 첫 번째 화면 봅니다. helped라는 PP는 있었지만 비동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무조건 능동.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봐봐. 뭐는 보여? 비동사는 보이잖아. 근데 PP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능동. 세 번째 비동사도 보이고 PP도 보이니까 수동. 네 번째 비동사도 보이고 PP도 보이니까 수동. 다섯 번째 왜 능동이야? 비동사는 보이지만 뭐가 안 보여? PP가 안 보이잖아.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능수동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비동사와 PP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뭐다? 능동이다. 그 다음 외워야 될 거 요거. 사실 얘들아 문제는 여기서 훨씬 많이 나와. 알겠지? 훨씬 많이 나와. 이런 아이들 뭐가 안 된다? 절대로 수동태가 안 된대. 절대로 수동태가 안 된대. 예로 해볼까? is 이런 표현 보자마자 주어가 누구건 시제가 뭐건 문맥이 어떻건 상관없어. 1초 컷.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얘는 수동이 안 되는 동사구나. 외워야 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자동사 6개만 지금부터 써줄 건데요. 이 아이들은 수동태가 절대 안 되거든. 절대 안 되거든.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인지해야 돼. 그러네. 안 외웠네. 알겠지? 안 외웠으니까 못 쓰는 거야. 내가 첫 글자는 줄 거거든. 과연 몇 개나 쓰나 보자. C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A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H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알파벳 E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O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그치? 됐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동사 V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첫 글자는 줬어. 써봐. 몇 개나 쓰나 보자. 못 쓴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고 문제 나오면 못 맞춰. 외워야 맞추는 거야. 외워야 보이지. 자, 써줄게요. 꼭 외우세요. 가장 많이 기출로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알겠지? 지금 보이는 요런 동사들이 뭘로 표현되는 순간 PP로 표현되는 순간이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네. 자, C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죠? consist 있죠? A로 시작하는 단어 appear 있죠? 물론 disappear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have
푼 있죠.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있죠. 그렇지? 이런 단어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자동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뭘로 표현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BPP로 보이는 순간 주어고 누구건 아무 관계없어. 1초 컷이야. 예로 해볼까? 이런 게 만약에 뭐 이딴 단어 요딴 모양 자체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봐. 화면 봐. 이거 쓰지 말고 화면 봐. 요까지는 쓰고 화면 봐. 나는 소년입니다. 아무리 문법을 못해도 이 문장 정도는 틀리다고 할 줄 알잖아. 그치? 이저 뭐 이런 게 어딨어. 맞지? 뭐 예를 들어 he, am, boy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지. 그치? 이 정도 수준이야 얘들아 이런 게. 알겠니? 근데 너희가 지금 이걸 틀렸다라고 못 잡아내는 건 이걸 틀렸다라고 못 잡아내는 건 똑같은 수준이라고.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보자마자 이런 거 보이면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됐지? 그러면 자, 뭐 해석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겠죠? 숙제로 줄여줄게. 프로그램은 뭐가 된다. 그렇지. 네, 지가 스스로 작동하지 않겠지. 대회도 지가 스스로 열지 않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파티에 오겠지. 그치? 조는 수동태가 안 되는 아이니까 보자마자 이거겠지. 그녀는 지가 병원에 지가 자기를 스스로 실어가지 않겠지. 됐죠? 그래서 뭐 해석으로 이런 간단한 드릴 형태는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이제 밑줄 문제로 나왔을 때 못 맞춘다는 거예요. 화면 봐요. 화면 봐 얘들아. 화면 봐. 화면 봐.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걸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맞추는 거야. 그치? 이런 걸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거라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런 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계약서가 지가 어떻게 스스로 사인해. 사람들이 사인을 하겠지. 그럼 계약서 입장에서 뭐야? 수동이겠지. 당연히 얘가 정답이겠지. 지금 이런 거 맞추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다 배웠어. 자, 아까 말했지. 사인수동태 누구 내려오면 간접 목적어 내려오면 직접 목적어에 절대로 못 붙이면 큰일 난다고? 전치사 붙이면 큰일 난다고요. 얘들 알겠습니까? 근데 쌤 얘는요 to 쓰는 아인이에요. 여기다가 to 함부로 붙였다간 큰일 나요. 죽었다 깨나도 직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못 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 아이들은 이거 쓴대, 이 아이들은 이거 쓴대, 이 아이들은 이거 쓴대. 얘네다 누구한테 오는 거야? 간목한테 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간목으로 오는 거야. 알겠니?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여기 슬쩍 문제 용어 두 개야. 첫 번째, 직목 앞에 전치사 붙여서 나오든지 얘는 투번 보고 노보건 상관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목한테 붙였는데 약간 바꿔치기 하든지 얘를 뽀임으로 바꿔냈다면 아닌데 기분은 뽀 쓰는 애가 아니라 기분은 누구 쓰는 애야? 투 쓰는 애인데 라고 틀렸다고 할 줄 알면 돼. 알겠죠? 유형은 두 가지. 되셨죠? 네. 그래서 각각 전치사 요거 일단 이거 고민하지 마. 왜? 이건 어차피 간접 목적어 쓰면 말이 안 돼.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이거 간접 목적어로 표현해봐? 그럼 뭐가 돼? 이거 뭐 붙지. 내가 요리됐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치? 이건 어차피 해석이 이상해. 관건은 포인트는 문법 문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문법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 해석을 하는 걸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는 걸 문제로 내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알겠지? 어떻게든 너희를 낚으려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제발 낚이지 마. 알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오형식도 아까 했어. 오형식도 원래 누구 쓰는 아이들 요렇게 명사 쓰는 아이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to 쓰는 아이도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자, ing도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단 누구만 동사 원형만 뭐로 내려온다 to로 내려온다 동사 원형만 뭐로 내려온다 to로 내려온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오형식 다 연습했습니다. 됐지? 네. 그러면 이런 거 봤을 때 1초 컷이어야 돼. 어드바이즈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받는 아이니까 예. 그치? 컨시더는 오형식 동사니까 예. 그치? 얘는 원래 못 쓰는 아이야. ing 쓰는 아이가 아니라 원래 동사원형 쓰는 아이인데 동사원형을 그대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to로 바꿔서 내려오는 거지. 그쵸? 네. 되셨죠? 자, 얘는 원래는 동사원형 쓰는 아이인데 동사원형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안 되니까 to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래부터는 ing 됐으니까 ing로 바꾸든지. 맞지? 그럼 얘들아 봐. 이건 문제 오류 아니야. 이건 정답 하나야. 맞지? 누구만 돼? 얘만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만일 to run, running 이래놓고 드릴로 고르래. 이러면 뭐죠? 문제 오류죠. 알겠지? 왜? 둘 다 돼.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메이드고요. 그치? 네, 그래서 뭐 수동태는 바꿀 줄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다? 자꾸 이렇게 정확히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동태도 아까 했어. 진행 수동태, 완료 수동태, 완료 진행 수동태 다 연습했고요. 자, 체크만 하나 해볼게. 이거 왜 능동이에요? 비동사는 보이지만 PP가 없네요. 이거 왜 수동이에요? 비동사도 보이고 PP도 보이네요. 이거 왜 능동이에요? PP는 보이지만 비동사가 안 보이네요. 얘 왜 수동이에요? 비동사도 보이고 PP도 보이네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지? 네. 근데 가끔 이런 아이들 있어. 가끔 이런 아이들 있어. 잘 봐. 이걸 보고 이걸 수동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거든? 근데 이걸 보고 수동이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 아이들의 심리는 뭐냐면 쌤, 여기 비동사도 보이는데 비동사 자체가 PP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아니에요? 비동사 자체가 PP로 표현됐잖아요. 비동사의 PP가 빈이니까 PP 맞잖아요. 얘들아, 수동은 어디 자리가? 끝자리가 뭐여야 돼? PP여야 돼. 그래야 일단 수동의 가능성이 생겨. 알겠습니까? 알겠지? 동사구의 끝자리가 PP여야 돼. 알겠니? 그럼 사실 되게 쉬워, 얘들아. 되게 쉬워. 뭐가 쉬울까? 끝자리가 PP가 아니면 일단 수동의 가능성은 없어.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다 지웠네. 뭐 여튼 네 됐죠? 그래서 이거 보고 설마 수동이라고 하면 안 돼. 끝자리가 PP가 아니잖아. 그럼 일단 수동의 확률은 제로야. 됐죠? 네. 그 다음에 조동사 수동태도 했고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외우는 거고요. 이거 쌤이 도와줄 수가 없답니다. 이건 너희들이 외워야 돼. 얘는 이걸 쓰는구나. 얘는 이걸 쓰는구나. 얘는 이거 쓰는구나. 얘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니 못 맞춰. 전치사 파트는 암기 파트예요 그냥.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얘는 이거고 이거네. 전치사만 정확히 외우면 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외우면 이런 거 봤을 때 같이 해볼게. Interested in, satisfied with, be filled with, be ashamed
of, be composed of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은근히 이거 지금 니네가 방금 나랑 같이 했고 내가 말로 해줘서 쉬워 보이는 거지 이거 안 해오면 이거 문제로 나오면 은근히 틀려요. 알겠죠? 왜? 기억의 왜곡이라는 게 있거든. 문법은 본인이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그게 틀렸다라고 인지를 못해. 사람의 뇌가 그래. 이거 모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 그걸 기억의 왜곡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be satisfied with잖아. 근데 내가 그걸 정확히 외우면 be satisfied of를 봤을 때 에이 뭐야 be satisfied with인데? 라고 자신 있게 잡아낼 수 있는데 내가 정확히 외우지 않았을 때 be satisfied of 보면 되게 맞아 보여. 맞지? be satisfied of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딩들 중에도 공부 더럽게 처 안 해가지고 내신 막 한 7등급, 8등급 맞아오는 애 막 3, 4점 맞아오는 애 시험지 보면 어떤 스타일인 줄 알아? 문법적으로 맞은 거 골라오고 하면 다 틀린 것만 골라와.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르라 그러면 다 맞은 것만 골라와. 왜? 그게 기억의 왜곡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한 아이들일까? 아니야. 대치동에서 몇 년 동안 학원을 쳐댕겼는데 그치? 지금 이해돼요? 학원만 다닌다고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문법 파트는 더 그래. 꼭 외워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의해야 할 수동태, 동사구 수동태. 뭐 이것도 뭐 전치사지 뭐.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할 거 요거 하면 수업 끝나요. 자, 제발. 요거 여러분들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화면 잠깐 볼게요. 쌤은 얘들아 중요하지 않은 건 너희한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한다 얘들아. 알겠니?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해. 자, 보통 문법 문제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뭐 중학교 때처럼 막 뭐 되게 구구절절 막 되게 유치하게 그냥 뻔히 보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를 해야 돼? 문장 전환을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왜냐면 아까도 보여줬지만 봐봐. 얘들아 집중. 중학교 서술형과 고등학교 서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중학교 서술형은 사실상 영작이 아니라 배열이지. 배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단어 다 주잖아, 웬만하면, 그렇지? 그리고 일단 짧잖아.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잖아. 아시겠죠? 통으로 외우면 끝나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조건을 많이 달아놔. 그렇지? 그래서 조건을 달아놔. 알겠니? 그나마 쌤이 영어 담당인데 은광은 그나마 난 거야. 그나마 난 거야. 니네 진짜 깜짝 놀랄 거 하나 보여줄게. 진짜 깜짝 놀랄걸?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12월 때부터 기껏 얘기했는데 그때 조금 들었던 아이들은 그나마 지금 조금 실력이 조금은 늘었을 거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열심히 외우세요. 어디 갔니? 너무 많아서 못 찾겠다. 진짜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는데 다음에 보여줄게. 못 찾겠어. 잠실여고 1학년 1학기 여기 잠실여고 갈 만한 애들 있나? 본인 잠실여고 갈 것 같다. 저쪽 송파 쪽 라인 사는 애들 없어? 없어? 아 그래? 다행이다 야. 잠실여고 얘들아 조건 몇 개 나오는 줄 알아? 조건 12개 나와. 한 문제 조건이 12개 나와. 한 문제 조건이 12개 나와. 조건만 읽다가 이미 한 3, 4분 지나가.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물론 저도 반대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그치?
남표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옥석을 골라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얘들아 개 같은 학교가 숙명, 은광, 경기, 잠실이야. 여고가 그래. 진짜 여고가 그래. 근데 그 여고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숙명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공학은 그나마 애들이 치열하지 않아. 왜냐면 공학이다 보니까 서로 사랑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버리는 애들도 많고. 근데 이게 여고는 남고는 달라. 남고도 확실히 정해져 있어. 남고도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 아무리 중동을 가도 3년 내내 노는 애들 있고 3년 동안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 남고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 근데 여고는 되게 촘촘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다 열심히 하는데 얘네를 다 대학 보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역같이 내는 거야. 그 중에서도 옥석을 고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문제를 아주 역같이 내는 거죠. 그렇죠? 숙명여고 문제 하나 볼까? 시간은 50분. 내 반이야 얘. 숙명여고 2학년. 얘 2개 틀렸거든? 이 정도면 수시 가능해요. 서울대까지는 아니어도 서성한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숙명여고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 좀 들어? 어떤 느낌이 들어? 뭐 난이도를 떠나서 똑같이 시간이 50분인데 지문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치? 지문이 너무 길잖아. 이거를 예를 들어 한 줄 한 줄 이거 틀렸는데 한 줄 한 줄 읽으면 몇 분이 나오는 줄 알아? 그냥 한 줄만 읽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가 한 줄씩 읽었다고 쳤을 때 막 사람이 막 눈을 막 스캔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냥 보통 읽는 정도로 이렇게 읽었을 때 이걸 계산하면 몇 분 나오는 줄 알아? 47분 나와. 그러니까 50분짜리 시험지를 그냥 눈으로 읽어도 47분이 소요돼. 그러면 과연 이걸 맞은 애들이 다 하나 아니라는 거지. 뭐죠? 그만큼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지. 딱 첫 문장만 봐도 오케이. 이거는 스툭라이트 유닛 3의 무슨 지문, 무슨 내용인지 빡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내신 준비가 되게 빡세요. 중학교 때는 가능하지. 중학교 때 교과서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봐도 뭔 내용인지 알잖아. 이거 예를 들어 너 학교 어디야? 태원이면 동아리 몇 과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지. 그럼 이거 본문 보면 딱 알잖아. 벌. 그치? 벌은 우리의 친구. 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좀 이해되지? 딱 봐도 알잖아. 서초 뭐야? 동아윤이야? 너 몇 과야? 1, 2, 3과야? 그럼 1과 내용 뭔지 알잖아. 2과 내용 뭔지 알고 3과 내용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최소한 몇 과 내용인지 정도는 인지하잖아. 좀 이해되시죠? 그치?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얘들아. 또 어마어마한 걸 하나 보여줄게. 요거 보여주고 끝낼게. 봐. 이거 쌤이 집보했던 자료인데 야 이거 만드느라 진짜 피 토할 뻔했다. 잘 봐. 잘 봐. 부교재 라인만 범위가 몇 개야? 총 10강이야. 한 강에 몇 개 들어가 있어? 게이트웨이 포함해가지고 7개 들어가 있어. 그러면 부교재만 범위가 몇 지문이야? 70지문이야. 알겠어? 부교재만 70지문이야. 거기에다가 교과서 들어가죠?
자, 교과서 시작합니다. 너희는 아까 예전에 끝났어야지. 중학교 집보는 그치? 거기에다가 뭐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85지문 정도 돼. 이걸 너희 중학교 교과서로 환산해 보잖아. 그러면 너희 중학교 한 2과 정도 들어가잖아. 보통 많이 들어가면 3과잖아. 그걸 한 달 동안 열심히 막 본문 대화문 막 열심히 하잖아. 그치? 똑같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번에 중학교 내신 범위가 1, 2과가 아니라 1과부터 14과래. 이거야.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학교 교과서로 하면 그거 알아? 니네 교과서 본문, 중학교는 교과서 본문 10포인트 글자로 빼곡하게 쓰면 A4 용지 반도 못 채우는 정도 내용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 그만큼 짧다는 거야. A4 용지에 포인트 10으로 하면 이거 반도 못 채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이거밖에 안 돼. 고등학교는 A4 꽉 채워가지고 이거 몇 번 해야 돼? 14번 해야 돼. 그래서 내신 준비가 졸라 빡세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있어야 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실력을 딱 만들어 놔야 가가지고 뭐 대비가 되지. 뻔뻔히 노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딱 가서 그래 난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다가 이런 걸 보고 안 되겠구나. 엄마 나 유학 보내줘. 뭐 이런 거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팩트를 보여준 거다. 그치?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 없잖아. 나니까 보여주는 거지. 자, 대신 조금씩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올라요. 알겠습니까? 나도 지금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막 이걸 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 이걸 하라고 하면 내가 또라이고. 알겠지? 대신 조금씩 하면 요렇게 가요. 요렇게. 계속 갈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간다? 고1 2학기 기면 끝났어. 좋됐다. 수시 때 다시 정시 시작. 다시 정시 시작. 수능. 좋됐다. 내수 다시 시작. 수능. 씨발. 다시 수능. 알겠죠? 이건 내가 고딩들한테 하는 명언이거든. 삼수하는 애들 중에 그 누구도 삼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삼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야, 요즘 세상에 그나마 재수해서 가면 다 그나마 다행이야. 진짜 삐끗 잘못하면 삼수한다. 봐. 자, 요거 끝낼게. 자, 목적어와 대절이 문장의 수동태. 간단하게 공식 써줄 테니까 요거만 좀 할 줄 아세요. 시작합니다. it, be, pp, that, 주어, 동사. 자, 얘가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걸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누가 맨 앞으로 출발? 주어가 맨 앞으로 온답니다. 그 다음 요게 그대로 온답니다. 이때 꼼꼼하게 해야 돼. 잘 봐요. 시제는 얘한테 맞추는 거야. 알겠습니까? 시제는 얘한테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현재였어.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현재. 과거였어.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과거. 근데 가끔 아이들이 어떤 착각하냐면 여기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주어를 자꾸 갖다 쓴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를 여기다 쳐 맞추고 그래. 이거 맞추는 거야 무조건. 알겠습니까?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알겠지? 물론 이렇게 썼을 때 여기는 이시니까 당연히 단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차피 경우의 수는 2개야. 뭐지? it is 아니면 it was겠지. 근데 여기 있는 주어는 she일 수도 있지만 they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스위치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 주어한테 맞춰야 되지. 그러면 she라면 she is겠지만 they라면 they is야? 그럼 they are겠죠. 알겠지? 그래서 시제는 얘한테 맞추지만 수일치는 누구한테 맞춘다? 당연히 주어한테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that 버리세요. 제발 부탁이야. 쓰지 좀 마. 아씨.
왜 자꾸 쓰고 그래? 쓰지 마! 쓰지 말라고. 알겠죠? 그 다음이 포인트. 여기까지는 그러면 애들이 해. 여기까지는. 꼭 어디에서 자빠진다? 여기에서 넘어져. 자, 이제 동사가 BPP로 들러붙어야 되는데 BPP 옆에 붙는데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로 붙어야 돼요. 뭐죠? 이 동사가 투부정사 모양으로 갖다 붙든지 아니면 to have pp로 들러붙든지 둘 중에 하나 붙어야 돼. 알겠습니까? 둘 중에 꼭 여기서 실수해. 요거까지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는 이거 쓰고 언제는 이거 쓰냐면 고민하지 마. 얘는 뭐가 똑같을 때? 시제가 똑같을 때. 알겠지? 얘는 시제가 먼저일 때. 알겠죠? 됐지? 그럼 연습해 볼게. 야, 이거 연습이야. 봐. 이거 자꾸 해야 돼.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업만 잘 들으면 집에 가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공부 더 잘해. 수업 시간에는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해야지. 그럼 꺼내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꼭 뭐 새벽에 공부하는 애들. 공부는 눈 떴을 때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 애들 없죠? 쌤, 저는 새벽에 공부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공부가 잘 돼? 착각하는 거야. 가끔 이래. 놀다가 니네 이거 고등학교 때도 이러거든? 중학교 때는 그런 애들 없는데 가끔 애들이 내동 눈 떠 있을 때는 막 인스타하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쳐놀다가 슬슬 한 밤 12시 한 새벽 1시 정도 되면 공부를 시작해. 왜? 그때 왠지 조용하고 잘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공부를 시작한다? 그럼 새벽 1시에 시작했어. 그럼 새벽 한 4시까지 했어. 자기가 너무 뿌듯한 거야. 막 엄마들도 놀래. 내 아이가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다니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런 아이가 있고 자,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해. 언제까지? 깔끔하게 한 12시까지. 됐어? 그럼 아까 잘 봐. 7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한 애가 있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공부한 애가 있어. 공부량의 차이는 얼만큼 나죠? 5시간과 3시간이야. 효율성은 사람은 눈 떠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니?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왠지 새벽에 공부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야. 사람은 새벽에 피곤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 원래 사람은. 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세요. 저녁에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자꾸 새벽까지 쳐놀다가 새벽부터 시작하지 말고. 자, 그러면 시제가 같거나 시제가 먼저라는 건 여기가 현재야. 근데 여기도 현재네. 그래, 이런 게 같은 거야. 알겠지?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도 과거네. 그래, 이런 게 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야. 그럼 누가 먼저? 이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to의 PP. 여긴 과거인데 여기는 과거 완료야. 그럼 누가 먼저? 이게 먼저니까 그럼 to의 PP. 알겠지? 그래서 요 공식만 잘 기억하면 돼. 근데 물론 어려워. 한두 번 한다고 안 돼. 한 6, 7번 해야 돼. 하다 보면 적응돼.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해봤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요거만 해봐. 요거 하고 끝낼게. 또 거꾸로 못 바꾸더라고. 또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아, 이건 내가 바꿔줄게. 이건 현재잖아. 이거. 그치?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이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인트로덕션이고 다시 바꿔보라고. 이거 바꾸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됐지? 해보세요.
자, 해볼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 몇 번 하다 보면 돼요. 자, 일단 누구부터 출발? 누구부터 출발? 얘 와야지 얘. 그치? 그 다음 얘는 시제 그대로 오는 거 아시죠? 근데 어차피 단수니까 is 요렇게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봐봐. 집중. 이게 포인트야. 자, 여기 현재죠? 여기도 현재죠? 그럼 이 뭘로 바꾸면 돼? to have로 바꾸면 되지. 알겠니? 근데 만일 여기는 현재였는데 여기가 has가 아니라 had 과거였어. 그렇게 뭘로 바꿔야 돼? to have had. 즉 to의 pp로 바꿔야지. 알겠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가 시제가 연결할게. 똑같네. 똑같을 땐 그냥 to have 그 다음에 magical powe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네, 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그대로 다다다다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됐죠? 네. 자, 딱 30초 서머리 할게요. 화면 보세요. 화면 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모든 수동태 문장은 능동에서부터 출발한다. 문장 전환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 쓰는지 누구한테 붙어야 돼? 간목한테 붙어야 돼. 직목한테 붙으면 틀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형식도 뭐다? 목적격보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누구만 주의한다? 동사 원형만 뭐로 바뀌어 내려온다? 투부정사로 바뀌어 내려온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진행형 수동태 뭐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각각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 가주어 요거 할 줄 알면 사실 이거만 정확히 앞에 할 줄 알아도 한 80%는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